제가 최준석 선교사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진행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집을 좀 많이 참고를 해주시고 제 내용이 좀 방대해서 사실은 제가 이제 지난 한 달 전에 6월 5일 날 기자간담회 때 이제 발표했던 내용이 있는데 지금 오늘 발표했던 내용은 그때 없었던 내용을 좀 업데이트해서 좀 자료를 더 발굴 해가지고 그 내용을 진행할 테니까 좀 제가 여기 PPT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제가 가져가셔서 자료를 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해외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제일 많이 일어나고 또 제일 위중한 사고 중에 하나가 바로 현지법 위법 사례입니다. 단기 선교팀이 이제 선교 활동 금지 국가,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슬람 국가 혹은 불교권 국가 또 힌두권 국가, 공산권 국가를 갔을 때 그런 현지법을 많이 위반을 하는데 그 현지법 위반뿐만 아니라 현지인 정서를 무시하는 행동. 우리 입장에서는 무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 무시받는 행동들을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현지인들과 시비가 붙고 그로 인한 폭행 혹은 체포, 억류, 추방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지난 2021년에 전체 28개 주가 있는데 그 중에 5개 주가 개종금지법을 발의를 했는데 사실은 개종금지법 발의 이전에도 이미 이와 같은 법령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민하게 주시를 하는데 2020년 12월에 그걸로 인해서 인도인 대상으로 개종 행위 혐의로 체포 후 또 구속을 했는데 그 구속 기간이 꽤 길었어요. 이게 계속 변호사를 저희가 사서 그래서 이제 협의를 했지만 나오지 못하고 계속 구류가 되어 있었고 또 올해 3월 달에는 이제 기독교 집회에 참석한 한국인이 현지인을 개종한다라는 그런 그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해가지고 전체 검문을 하는 일이 있었고 또 한인이 또 이제 선교 활동을 금지하는 그 지역, 그 주에 가서 현지법을 위반함으로 인해서 50일간 구류가 되는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 선교 활동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또 모로코 같은 경우는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그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에 대한,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만 나눠도 이것이 강제 추방으로 연결되는 굉장히 민감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5월달 같은 경우도 이 불법 선교 활동 혐의로 한국인이 강제 추방되는 일이 있었고요. 예. 튀르키예가 지금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코로나 이후에 한인 대학생들이 이 튀르키예로 지금 단기 파견이 되어서 이 공원, 쇼핑몰, 또 해안가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특히 이제 이슬람 색채가 강한 그 지역에 가서도 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왜 위험에 노출되냐면은 선교 활동을 하는 모습이 현지 언론과 또 이런 SNS 계정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이 긍정적이면 좋겠지만 이것이 부정적인 보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과격 이슬람 단체들이 계속 주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튀르키예는 기독교 유적 답사지로 유명하죠. 성지 순례로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이 한국계 많은 교회들이 지금 튀르키예로 지금 성지 순례로 지금 방문하고 있는데 지금 어쩌면은 이 한국 기독교인이 표적이 될 수도 있을 때 왜냐하면 지금 터키에서 이 튀르키예에서 기독교인 테러 사건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뭐 1999년부터 해가지고 이것 아마 영화로도 아마 이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독일인 선교사들을 표적해서 독일인 선교사가 그 전도해서 세례까지 준 사람들이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 선교사를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99년도에 뿐만 아니라 뭐 기독교의 폭탄 테러 2006년에서는 또 폭탄 테러로 사망이 됐죠. 그 다음에 7년에도 있었고요. 또 이 15년부터 16년 이건 차량 자살 테러 폭탄 같은 경우는 엄청난 수가 사망이 됐고 많은 부상이 있었고요. 최근에도 일어났죠. 특히 이제 이 한국인 선교사들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총격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칼로 개안이 피스풀에서 최근에 사망한 사건도 있습니다.
또 최근 1월에 올해 1월에 이제 성당에 미사 중에 들어와서 총기 난사로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부상이 됐는데 마침 이때 총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더 큰 사상자가 발생이 안 됐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한 기독교인을 향한 테러 사건들은 대부분 이슬람 과격주의 단체 소행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런 SNS를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계속 부정적인 그 보도가 올라가면은 결국은 이 과격 이슬람 단체들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이 튀르키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튀르키예가 굉장히 한국인 선교 단체 혹은 선교사, 교회 또 이 성지순례로 방문하는 우리 교회 기독교인들을 표적으로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도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조심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성모독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사소한 말다툼에도 이것을 적용해서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것을 적용해서 결국 살해에 이르기까지 하는 굉장히 큰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 좀 시간 관계상 좀 이제 자료집을 보시고요. 좀 지났지만 이 파키스탄 북서변경주 남와지리스탄 와나 지역에 이제 우리 한국인이 이제 대학생들이 이동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마침 경찰이 발견해서 안전 지역으로 이제 보냈습니다.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바로 아프간이랑 연결된 국경 지역입니다. 북서 지역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지난 2007년도 그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같은 또 그 제2의 아프간 사태가 이루어질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정부 관계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팔도 인도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개종금지법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지난 1월에 작년 1월에 3월이죠. 우리 한국 선교사를 이제 급하게 추방하는 일이 있는데 지금 계속 이런 BBC 뉴스를 통해서 한국 선교사, 외국 선교사가 와서 계속 이들을 개종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것들이 뭐 부흥하고 발전한 것들이 영상이 계속 떠도니까 바로 이제 정부에서 또 이제 이런 이 종교 단체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한 부정적인 여파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다른 일인데 이제 케냐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관광객들이나 또 교회 당일선교팀이 많이 가는데요. 환경보호의 목적으로 이제 이 비닐봉지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최대 4년 징역 혹은 벌금 한국 돈으로 4천만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고 실제로 진짜로 현지인과 외국인들이 실형을 받고 혹은 벌금을 부과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현지법을 위반하는 단기 봉사활동이나 대규모 기독교 행사 참여 등으로 현지인들을 좀 자극해서 이슬람 등 현지 무장 단체들의 테러 표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이제 이런 현지법 위반 사례뿐만 아니라 이 당일선교팀이 가장 많이 당한 사고가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우리나라와 이제 다른 교통 상황과 또 무질서, 또 매우 열악한 도로 상황들 그로 인해서 이런 교통사고의 사고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탄자니아는 올해죠 2월달에 총 25명이 사망한 그런 대형 교통사고가 있었고요. 케냐에서도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가는 지역이에요. 단기선교팀이 가장 많이 가는 지역인데 세계에서 교통사고가 아니라 교통사고 사망률이 4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운전면허증이 여기서는 이제 불법으로 이렇게 취득한 사례가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도로교통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90%가 이제 과속이나 음주운전, 추월, 교통법규 무시 등으로 인한 어떤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대다수입니다. 아시다시피 2014년도에 우리 선교사 가족이 6명이 타고 있던 차가 이 마주오던 그 관광버스 중앙선을 침범하던 그 버스로 인해서 가족 중 4명이 참사를 당했습니다. 예. 5명이 사망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많이 가는 이런 단기선교 국가, 몽골, 중앙아시아, 동남아, 아프리카 등
대부분의 이 나라들이 도로 교통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시내 도로에 곳곳에 이렇게 폐인 도로가 많고, 또 지방을 갈 때에는 이런 좀 굴곡이 심한 비포장도로, 또 낙석 사태, 또 낭떠러지 등 위험 요소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전복 사고로 또 매년 우리 관광객 및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또 현지 우리 선교사 현지인들이 사망과 중상 등 이런 사고들이 많죠. 뭐 이제 몽골, 이건 이제 제가 최근에 조사에서 나온 것들이고요. 우즈베키스탄 올해 1월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여기 경남 쪽에 있는 교회 두 곳에 담임 목사님, 부모 목사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10여 명이 이제 두 차로 이동해서 갔는데 사고가 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또 부모 목사님 가족이 일가족이 다 참사를 당하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사고들이 나냐면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운전석과 도로 통행이 우리나라와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주행으로 우리 왜냐하면은 도로들이 이렇게 우리 중앙선이 이렇게 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맨 도로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운전할 때 늘 왼쪽에서, 한국이 왼쪽인가요? 왼쪽에서 운전하죠. 오른쪽에서 운전하다 보면 이게 깜빡깜빡합니다. 저도 이제 일본에 있는데 한국에 와서 지금 벌써 한 두세 차례 벌써 저도 역주행을 했거든요. 그런 운전자의 이런 습관 문제로 인해서 해외 나가면 이런 중앙선이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한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요. 또 횡단보도 건널 시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왼쪽에서 차가 오잖아요. 건너가면. 근데 차가 없으면 건너가는데 반대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차가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사고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냐면은 우리 한국 교회들이 많이 가는 뭐 방글라데시나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네팔, 뭐 싱가포르 등등 태국, 우리나라 단기 선교팀이 많이 가는 국가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와 정반대의 도로교통 상황입니다. 자, 이 교통사고가 아울러서 물놀이 이 안전사고가 또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 하나만 보더라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왜 물놀이 때 왜 그 안전사고가 많이 나면 우리가 단기 선교를 뭐 일주일 가면은 그 중에 하루는 우리가 한번 쉬자, 우리가 좀 여유 있게 하루 좀 관광도 좀 하고 여행 좀 하자. 그 중에 하루가 물놀이인데 이 방심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사고의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가 이 방심률입니다. 방심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익사 사건들 또 이런 그 안전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런 이제 사건 사고들이 많고요. 또 수영장에 물놀이 하다가 심장마비 이런 등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태국에서도 예전에 강을 건너다가 배가 뒤집혀가지고 목사님에게 2명이 죽었고요. 등등등등,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물놀이 말고도 일반 안전사고들이 많이 있죠. 사진 촬영을 하다가 이제 뒤로 낭떠러지 떨어진 경우서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요. 2020년도에 교회 지붕 수리 중 감전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2000년도에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봤잖아요. 영상 보면은 몽골에서 이 2000년도에 일어난 김정호 형제가 그렇게 그 지붕을 수리하러 올라갔다가 처져 있는 그 전선에 감전해서 그대로 식사했거든요. 사실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이런 훈련과 교육을 받았더라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 지붕 수리를 통해서 그 지붕 위에 처져 있는 이런 전선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몽골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말을 타러 가다가 말에서 낙상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말 주변에 있다가 말의 뒷발에 맞아서 크게 다치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또 풍토병, 질병, 감염, 뭐 또 식중독 등, 뭐 이거는 뭐 매년 가는 팀마다 이런 물갈이나 배탈, 또 식중독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 캄보디아에서 이제 해외 봉사단 이제 2명이 젊은 청년들이었는데 복통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 있는 적도 있었습니다. 뭐 말라리아로 인해 가지고 계속 사망 사건은 늘 일상이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강도, 절도, 소매치기, 여권 부실 등등 이런 어떤 이런 사건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엘살바도르에서는
그 소지품은 빼앗겨도 괜찮을 정도만 가지고 다닐 것이라고 이렇게 주의를 안전사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빼앗겨도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런 일들이 빈번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고 가야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서 반항을 하거나 그래서 무력으로 일이 일어나면은 그 사람들은 바로 그래서 총기나 칼로 바로 이런 폭력을 휘두르기 때문에 더 큰 안전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범죄가 발생하면요 피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해외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지역에서는 그 사전에 이 충분한 이런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최선임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합니다. 또 혐한 내전, 시위, 구태타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본과 또 대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전히 가장 안전하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많은 당시 선교팀들이 일본과 대만, 제가 일본하고 대만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노방전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노방전도 시에 바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면 이제 반한 감정이 있는 사람 혹은 우익단체들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에 이런 여러 가지 과격 행위와 테러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테러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이제 안전하다고 해서 방심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팔에도 이런 시위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한 우리 당위선교팀도 있었고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내전 중인 미얀마입니다. 한국 정부는 아마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빨갛고 까맣게 3단계, 4단계로 경보를 내렸습니다. 그 3단계는 출국 공간, 안에 있는 분들이 빨리 출국하라고, 위험하니까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십시오라는 권고임이고, 4단계는 아예 들어가지도 말고 있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렇게 지금 빨갛게는 그래도 여기 너무 위험한 곳이라고 이제 하지만은 사실 제가 지금 현재 그 미얀마의 대만인을 통해서 저는 계속해서 정보를 듣고 있거든요. 그 현지에 미얀마에 거주하고 있는 현지인으로부터 제가 어저께도 이렇게 받았는데 이 중부 북부 요 지역에서 계속 폭탄이 터지고 계속 전쟁이 일어나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어저께도 저한테 이 현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도 지금 현재 까맣게 돼야 된다는 것이고, 사실 만달레에 계시는 이제 단체 선교사님이 지난달에 이제 귀국을 해서 이제 잠깐 저희가 면담을 했는데 자기가 있는 이 만달레 지역은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시고 그 다음날 드론 폭탄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안전하다라고, 우리 지역은 안전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내전이 있는 지역은 어디서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여기로 미얀마로 단기선교팀이 올해도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IT는 뭐 보시다시피 완전 까매서 아예 들어갈 수도 없고요. 자, 우리가 보통 이 단기선교를 떠나기 전에는 이 여행자 보험을 필수로 들어야 하는데, 그래야지만이 안전상으로부터 병원 치료나 뭐 도난 발생 시 보험 회사로부터 이렇게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여행자 보험조차도 안 들고 가시는 교회들이 있어요. 2011년도에 그 동남아에서 어느 나라에서 이 빗길 교통사고로 해서 우리 청년 2명이 사망을 했고 다수가 부상이 발생을 했는데, 문제는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전혀 아무것도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행자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여행자 이 보험을 들 때에 위험 지역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 단기 선교 목적으로도 충분히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위험 지역, 즉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이런 고위험의 사유는 우리가 여행자 보험을 가입을 하더라도 이 보험회사 약관 자체에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미얀마 같은 경우 들어가면은 보험을 가입해도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든 떠나는 교회든 또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이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서 우리 지역은 안전하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해외 단기 선교의 안전 위기 관리 재원입니다. 해외 단기 선교팀은 위기 상황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뭐 정말 복음을 들고 우리가 열심히 정말 헌신해서 간다 할지라도 이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면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팀이 방문한 이제 지역의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우리 이제 과장님이 외교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가장 외교부가 재외국민 중에서 가장 지금 럭비공처럼 가장 다루기가 어려운 팀이 바로 단기 선교팀이에요. 왜냐하면 여행객들은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사람들이 많은 대도시 지역으로 가지만 단기 선교팀은 그와는 반대로 물론 도시에도 있지만은 산지나 외곽 지역, 특히 현지인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그런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의 사각지대예요. 또 단기 선교팀의 활동 일정은 대부분 우리가 그 단기 짧잖아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짧은 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주말이나 휴일을 포함해서 일정을 잡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많이 활동을 해야 돼서 이른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우리가 활동을 합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현지에 있는 경찰, 병원 이런 우리가 만약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휴일이기 때문에 문을 열지 않고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분 안에 마무리.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긴급한 위기 발생 시에 신속한 위기 대응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현지 선교사와 또 가는 단기 선교팀은 안전 위기 관리 수칙을 반드시 준비해서 미연에 이런 사고로부터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위기 관리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안전한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임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위기 관리 정보의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 영사관과 또 이런 교민회, 경찰, 병원 등을 정보를 공유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수칙을 제가 만들어 봤는데 이것이 뭐 다 똑같이 적용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수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든지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본국의 선교 담당자하고 연락을 취해야 돼, 안전하다는 것을. 그리고 세 번째는 가기 전에 그 나라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예방접종, 그 다음에 약품을 필히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영문으로 된 걸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현지과의 충돌이 없도록 현지 관습법, 문화, 예절도 충분히 교육을 받고 가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응급센터, 경찰서 위치와 연락처를 확보하셔서, 그리고 또 공간 관계자 24시간 그 한 라인을 연결해서 어떤 위기가 발생할 시에도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차량 안전 점검. 이거 선교사, 현지에 있는 선교사인데 참 저도 선교사지만 이 부분이 제일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기 선교팀에 왔을 때 자기가 운전하고 있는 그 차량의 타이어부터 시작해서 오일 등등 새롭게 다시 한번 점검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장거리를 이동할 때에는 교통수단을 취약 지역을 우리가 통과하지 않는지, 이 취약 지역이 바로 이제 테러나 이런 부분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좀 이런 것을 잘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통법규 주술이 굉장히 낮고 타인을 위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소 주변의 외부의 안전 점검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전기 누전 사고로부터 준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특히 이제 네, 다 끝났습니다. 이제 무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단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워십 댄스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데, 평소 현지인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무게와 단기 팀이 올라갔을 때 무대는 하중이 다르기 때문에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물놀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위급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거나 이런 어려운 위급 사고를 좀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건 아마도 뒤에 나오는 부분에서 이제 우리 담당자가 더 이렇게 좀 설명할 것 같습니다. 범죄가 발생하면 이제 피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데, 일단은 좀 시간을 더 드릴게요. 아유, 마지막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예.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만들면서 아까 이제 그 몽골 감전사고 당사자 부모님하고 제가 초상권 문제 때문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 사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건이 벌써 24년이 지난 사건인데 아직까지도 자기가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여기서 이 취지를 말씀드려서 이것을 안전사고를 위해서 저희가 이 영상을 만들었더니 그렇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미리 한번 먼저 교육을 들었더라 하면은 내 아들이 이렇게 참에 죽지 않았을 텐데라는 그런 굉장히 큰 아쉬움을 전하셨습니다. 위기관리재단과 우리 파트너스 등등 여러 선교단체들이 이런 위기 안전 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하지만 그 내용이 뭐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을 단 한 번이라도 받고 또 현재에 도착하면은 우리가 이런 사고율을 현격하게 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단기 선교를 떠나기 전에는 위기 안전 관리에 대해서 반드시 교육을 받고 떠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